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주식 오아주 여러분, DJ 스보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포인트 모바일 되겠습니다. 최근에 정말 계속해서 빠지기만 해서 지금 공정 공시도 뜨고 사실 주주분들 입장에서 너무 답답하실 수밖에 없는데 일단 모멘텀 부재라는 게 가장 큰 하락 요인인 것 같아요. 지금 실적 자체야 사실 정정을 했다고 해도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어떤 포인트 모바일 관련해서 아마존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은 있습니다만 이게 워낙 엮이는 게 없는 유일 기업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조용한 게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모멘텀이 좀 발생해야 되는지 이야기도 좀 해 보고요. 그리고 회사 IR 자료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분기 보고서를 좀 볼 건데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강상권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상승을 했어요. 이거는 사실 좋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모투자의 지분율이 이게 지금 빠지고 있다는 게 사실 조금 악재거든요. 우리 사주도 늘어났고 이것 두 개는 어떻게 보면 호재가 될 수 있지만 투자처에서 발을 빼고 있다라는 게 사실 지금 악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쵸. 음. 그렇다고 해서 전량을 다 매도했다는 건 아니겠지만 이 말인즉슨 앞으로 주가가 상승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배당도 요번에 한다고는 알고 있거든요. 음. 근데 요번에 이제 흑자 전환으로 흑자 전환이라기보다는 일단 지금 공시 자체에서 밝혀지는 매출액은 사실 이제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전망치보다 너무 많이 빠졌다. 이게 참 뒤통수 맞은 기분이죠, 사실. 영업이익도 너무 많이 줄었어요. 이게 이걸 이런 식으로 전망치 자체가 이렇게 다르면 어닝이 나와도 모자랄 판에 그렇잖아요. 84억 8,400만 원. 음. 이거는 그쵸. 어. 이거는 악재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씩 공시가 뜨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 모바일은 잠재력이 있는 기업인 건 맞지만 제가 영상에서 늘 언급을 했듯이 시간은 좀 내년까지는 좀 바라봐야 된다. 제가 직접 이제 관계자분이랑 통화도 해 보고 이것저것 좀 찾아본 결과 분명히 2023년 2022년 2022년, 2023년에 좀 상당히 좀 좋아질 기업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가 되어 버리는 종목이 돼 버린 거죠. 그거 하나는 참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 이 기업 자체에서 매출액 정정 보도를 낼 만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는 참 아쉽다. 그리고 솔직히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할 때가 됐죠. 음. 무상증자 한번 해 놓고 지금 그냥 아예 끝내 버린 느낌이라서 사실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아쉽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부채 자체가 꽤 많이 늘어난 상태예요. 근데 이거는 또 다른 투자를 위해서 진행이 된 거고 자본 잠식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습니다만 어쨌든 자산 가치가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산 가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좀 끝나야 이런 기업들은 사실 좀 살아나거든요. 왜냐면 이제 활발한 영업 활동을 하기에 좀 한계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좀 해결이 되고 앞으로 좀 더 진행이 된다면 괜찮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아쉽긴 합니다. 많이 아쉽긴 하고 뭐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채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하고요. 그래도 그에 반해서 또 매출액이 늘어나고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사실 이제 PM5라는 제품 자체를 많이 팔아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존 유통을 통해서 그게 막 뜻대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진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쉽죠. 그게 좀 아쉽고 그런 것들만 좀 해결이 된다면 아무래도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 지금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하기가 사실 참 어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고요. 목표 매출을 사실 너무 크게 잡은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기업 설명회도 끝이 났긴 했는데 근데 요번에 뭐 시간으로도 조금 오르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어 사실 이걸 제가 기업 설명회를 한번 참가를 해 보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뭐 출근을 하다 보니까 가지를 못했는데 음 어쨌든 좀 여러 가지 아쉬운 면이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사실 차트 분석을 하는 것도 조금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17,000원대를 지금 지켜주는 게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무조건적으로 지금 저 여기 다 물려 있는데 어떡해요라고 말씀을 하시면 일단은 분할 매수를 무조건적으로 해야죠. 이거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건 필수 사항입니다, 여러분.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 내년부터는 상당히 좀 좋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 시행이 되고 있고 확진자가 확 늘어났죠. 근데 보통 이럴 때 다시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이런 좀 소비재들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싶은데 좀 공격적인 마케팅만 좀 잘 진행이 된다면 기업 자체에서는 살아날 가능성도 있고 아마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미래성은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지지선이 나와주고는 있죠. 그래서 여기서만 버텨준다면, 그러니까 하락이 더 이상 안 나와야 돼요.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 기간이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는 횡보 라인이 나와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 횡보 라인이 나와줘야 뭐 외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바치고 있는 물량들이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주분들이 좀 안심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이 기간 조정이 이제 끝났다고 가정해보고 목표가는 25,000원으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17,000원 밑으로는 빠지면 안 되거든요, 이제 더 이상. 그런 모습이 됩니다. 특히 요즘에 뭐 석유 화학주들이나 대형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매일 리뷰하고 있는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참 계속 빠지죠. 음, 시가총액이 4,900억. 저 금호석유는 요번에 2조를 넘게 영업이익을 내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만 나면 다시 상승폭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전 주주분들한테 두 가지 선택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과감한 손절을 하시던지 아니면 지금부터 다시 모아간다고 생각하고 이제 분할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여기서 한 번 더 사고 12,500원이나 15,000원 오면 한 번 더 산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인트 모바일 뭐 제가 예전부터 리뷰를 많이 해 왔고 가능성은 있지만 시간은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앞으로 뭐 이런저런 면에서 좀 기대를 해 보겠고요. 어 가끔 이렇게 요청 들어오면 리뷰해서 여러분들 참고하라고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